여당에서는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과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과거 뭐 인연을 언급을 하면서 좀 공정한 탄핵 심판이 되겠느냐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당에서 보고 계신지. 개헌 내란 이후에 여당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법과 이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너무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서울법대 나온 판사는 서울법대 나온 피고는 무조건 다 봐줄 거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집권당에서 한다는 것이 좀 지나치게 온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설 민심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규령입니다. 먼저 김민석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들 잘 보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래 설 연휴 오늘 당 지도부는 평산에 문재인 대통령님 방문하는 일정이 있는데 설 연휴를 마치면서 설 민심에 대한 간담회 때문에 저만 이렇게 서울에 남았습니다. 천준호 전략위원장님하고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안 계셔서 조금 지금 제가 허전합니다만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하겠습니다. 현장 여론과 여론조사를 종합한 설 연휴 민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추세와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각종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더 정확한 분석 방법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 이후에 보수층의 응답이 평소와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인 바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히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조사 결과는 일관된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제 민심과 관련해서는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합쳐진 흐름은 첫째로 윤석열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 교체론이 우세합니다. 둘째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기소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흐름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에 위기 극복의 안정적 리더십을 요구했던 과거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감안할 때도 국가 위기인 현재 이 흐름은 더욱 강화되고 상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보수층의 결집과 보수층 내의 극우 강세 흐름은 현실로 지속될 경우에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 내란의 옹호, 부정선거론의 확산, 법원 폭동의 옹호, 김문수 후보 부상 등이 그 현상입니다. 이미 전광훈 집회와 극우 유튜버가 집권당 국힙을 좌지우지하며 보수의 중심에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보수가 뉴라이트를 넘어 폭력, 테러, 파시즘과 결합할 수 있는 극우화의 조짐입니다.
극단주의, 극우의 극복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혁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이미 망상성과 폭력성이 드러난 전광훈식 극단주의와의 절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이런 극우화 흐름은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는 중도층의 지지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극우화는 국힘이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포지티브한 자기 내용 없이 오로지 이재명 탓, 이재명 때리기, 이재명 죽이기만 하다가 대형 사고를 내고 스스로 자폭한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윤석열 계엄입니다. 집권당이 윤석열과 똑같이 모든 사법기관과 절차를 비판, 부정하고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만을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설정하는 것은 결과의 실패가 뻔한 자해 행위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탓으로 덮어도 본질은 결국 계엄과 내란, 폭동의 옹호입니다. 그런 입장이 대한민국의 다수 의견이 될 날은 없을 것입니다. 국힘이 하루속히 이재명 때리기 네거티브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석열과 선을 긋고 전광훈 등 극우 세력과 확실히 전련하고 제대로 경쟁을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대폭 양보했던 기조의 연장선에서 경제회생과 내란 극복을 위해 정치적 전환점을 함께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와는 별도로 연휴 기간 중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한마디로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2.3 계엄의 밤 이후 체포와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불면의 긴장이 너무 길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를 강타한 경제적 충격이 너무 깊고 전방위적이었습니다. 내란 극복을 위한 긴장감이 여전히 요구되지만 망가진 민생 경제에 집중해달라는 요구가 한층 더 커진 이유로 봅니다.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따라서 민주당은 경제 회생과 그를 위한 중장기 성장 전략 마련 노력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에 생긴 극도의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해야 할 민주당의 성숙하고 신중한 언행에 대한 요구도 많았습니다. 내란 진압의 격정을 한 톤 낮추는 차분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무겁게 듣고 반영할 것입니다. 여론조사상으로나 또는 현장의 민심상으로나 윤석열 파면 민심은 대세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를 낙관하고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정치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조기 대선 준비를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결해서 내란 옹호 흐름과 싸우면서도 국민을 안심시킬 보다 좋은 민생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치를 보다 정상화하는 국면으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당원 주권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당원 및 국민들과의 소통 및 정책 토론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해 가겠습니다. 광장에 열린 국민적 에너지 및 요구를 수렴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정권 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입니다. 흔들림 없이 실현해 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모두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투데이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상목 개인이 이제 곧 국무회의 열어서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지금 통과된 특검법은 이미 그간 제기됐던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없고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저희들이 굳이 최상목 대행이 잘못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전제를 놓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선에서 더 추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매일경제 정성원입니다. 그저께 진성준 위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생경제 현안들이 좀 있었고 연금기업도 대표께서 지시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민생경제 현안 좀 우선순위 어떻게 보시고 다음 달에는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실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추경, 뭐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그다음에 연금 개혁의 조속한 마무리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에서 저희가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의 과제 가운데 이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생 특히 경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은 그 방향의 당력을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긴장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일단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헌재와 또는 형사 재판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체적인 당력을 민생경제의 회복 쪽으로 한 걸음 옮겨놔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최근 제기된 추경과 연금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정책 디베이트도 있고 또 각종 그러니까 이전 시기에 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조기 대선 차원은 아니지만은 저보다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채널A 박자은 기자입니다. 아까 최상목 대행께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이유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무회의에서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좀 더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당 지도부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네,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원내대표께서 밝혔던 입장 선에서 뭐 오늘은 추가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TV조선 전정원인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문영배 하나만 더요. 꼭 최상목 대행이 자꾸 합리적이지 않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모두가 꼭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몰아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과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과거 뭐 인연을 언급을 하면서 좀 공정한 탄핵 심판이 되겠느냐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뭐 당에서 보고 계신지. 개헌 내란 이후에 여당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법과 이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너무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서울법대 나온 판사는 서울법대 나온 피고는 무조건 다 봐줄 거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집권당에서 한다는 것이 좀 지나치게 옹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뒤쪽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성님,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입니다. 그 여론조사상에서 지금 그 보수 결집 흐름에 대해서 한번 그 모두 발언에서 짚어주셨는데요. 그 최근 그런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거 한 가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보면 증인 채택 등으로 이제 시간 끌기 전략들을 많이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 혹시 그 위헌 심판, 그 허위사실 공포죄에 관한 부분들 제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가 보수층 결집.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부분을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최근에 나온 탄핵 국면 이후의 조사 가운데 보수층의 응답이 과거와 좀 상당히 다른 양상이 있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비해서 표집된 중에 진보층과 중도층에서의 응답의 흐름은 비교적 또 일관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 중도를 다 합친 것이 전체의 어떤 비율로 나타날 텐데 우리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또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전문가들의 이야기 중에는 통상 뭐 보수, 진보, 중도를 뭐 3, 3, 4 정도의 비율로 우리나라에서 보는데 실제로 조사에서 나타난 어떤 표집의 비율이 그것을 한 뭐 2, 3%대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 한 군이 한 군을 평균군을 넘었을 경우에 그것이 그 해당 층이 예를 들어 선거 같은 상황처럼 다 적극적이고 활성화돼서 이렇게 참여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는 그런 예측의 근거로 합당하냐라는 일단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그런 등등에 대한 분석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아까 전제로서 우리는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것은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또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거대로 그냥 이렇게 수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치들이
그래 지속성을 우리가 딱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론을 해본다면은 아까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린 중에 근데 각 조사에서 볼 때 그런 중에 정작 중도층과 어떤 보수층의 표심을 보면 어떤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표심을 보면 중도층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또 하나의 조사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갤럽이나 MBS나 등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에서의 추세를 봐도 오히려 보수가 강화되는 걸로 나타나는 조사에서도 같은 조사에서 중도층에서의 비율은 오히려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나타나는 보수층의 결집이 보수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중도층에 대한 호소력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한 결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수 내에서의 보수층 내의 극우 강세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설문 항목들을 보면은 가장 통상적으로 우리 평균적인 시민들의 공감을 별로 얻고 있지 못하는 뭐 부정선거론이라든가 또는 법원 폭동에 대한 운정적 자세라든가 이런 등등과 연관되어 있는 보수층 강세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층 내에서도 극단적 성향의 보수층일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뭐 그 정도로 지금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뭐 조사 치만 가지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서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설명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근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SBS 한수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님이 그 최혜병 묘역에 참배도 하시고 했는데 일단은 내란 특검법이 뭐 내일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국면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향후 일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이 부분은 연휴 기간 동안에 원내 지도부와 의사결정을 충분히 못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상황만 가지고 원래는 우리 박정원 대령 무죄 선고도 있었고 한 점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상당히 조속히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강했고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워낙 국민적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에 우리가 내란 특검을 할 때 추진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급적 내란 특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처리하고 그 뒤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가자 하는 정도가 그 당시의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이제 내란 특검법을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일정을 잡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논의의 연장선이고 또 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인 실제로 시기 선택이라든가 그런 어떤 방법론의 선택은 원내의 몫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매일경제 성송입니다. 최근에 김경수 지사께서 이재명 대표의 일당 체제, 일극 체제라든지 뭐 정당 사유화 지적하시면서
당시 당내에 떨어졌던 치욕스럽게 떨었던 분을 다시 좀 품어야 되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모욕했던 발언을 하신 분은 당사자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도부에서는 이것도 좀 논의하신 게 있으신지, 최고위원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연휴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뭐 논의할 시간은 없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어려운 시간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의 단결을 지켜가는 것이, 저는 단결과 통합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지금 과제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단결과 통합의 기초는 당원 주권의 당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다양한 토론 위에서 누가 제기하는 문제건 자연스럽게 토론되고 하나하나 정리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읽어봤는데, 그중에 이거는 가령 어떤 사안을 지적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제가 보고서 사실은 이렇게 딱 짚어서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실 것 같더만 자꾸 하시네. 저 매일 노동뉴스의 강한님인데요. 그 아까 디베이트 말씀해 주셔가지고 반도체 특별법 요게 좀 첨예한데, 만약에 좀 디베이트에서 목소리가 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을 경우에 당 차원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혹시 당에서 생각하는 타임라인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나로 쉽게 모아졌다면은 그런 디베이트까지 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까지 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의 결론이 나건 간에 그것들을 이렇게 가능한 그 시점에서의 최대한 합의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날의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날의 토론에 맡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걸로 사료되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민석 최고위원 설 민심 기자간담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